안녕하세요. 오리나 유통기환 이분컷입니다. 실적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지금 NDR 중인데 잠시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세계 실적이 나왔고요.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그리고 저희 추정치에도 부합하는 1,024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기대치에 그냥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었고요. 내용은 좋았습니다. 지금 명품이 거의 28% 성장을 했고, 그리고 여성 의류와 남성 의류 둘 다 성장하면서 패션 부분 회복을 하다 보니까 매출 초기익률,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는 품목이 늘어나면은 좋은 부분인데 이쪽이 0.2%포인트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판관비도 판촉비 같은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판관 비율,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판관비 쓴 거, 요 지표가 2%포인트 가량, 2.1%포인트 가량 개선이 되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체화재고 위주로 판매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면세점 업체들이 그 브랜드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올 때 막 인기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라든지 아니면 랑콤의 제니피크 에센스 같은 그런 히트 품목만 사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잘 안 팔리는 것들도 좀 곁다리로 껴줘서 판매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재고들을 체화 재고라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거 위주로 좀 떠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익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하락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치만 이 체화 재고 레벨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2,800억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거의 600억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도 잘 선방한 모습이다. 특이사항은 아시겠지만 광주 신세계 지분을 신세계가 매입을 하면서 이제는 연결 자회사로 잡히게 되고요. 이게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다 보니까 저희도 실적에 이번에 추가를 했고, 그치만 이제 내년에 그 메인 띠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저도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손바뀜에 좀 대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목표 주가 35만 원은 유지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맥스 실적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일 시간이 나면 업로드를 하고, 또 내일은 이마트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금요일에 또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댓글 타임을 얼른 해야 되는데 실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급한 거부터 먼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너무 안타까운 실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영업이익은 저희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나왔는데 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하면서 좀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일단 국내 법인이랑 중국 법인은 좋았었거든요. 국내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9.5%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왔고, 보통 색조 쪽이 영업이익률이 한 3, 4%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기초 쪽이 한 7에서 8%, 높은 8에서 9%가량 나오는데 정말 잘 나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분기가 워낙에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요 품목들 그리고 또 히트 제품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또 일본과 중국 쪽으로 수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매출 성장도 좋았고, 그리고 이익도 많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코스맥스 USA랑 그다음에 코스맥스 누월드 법인인데, 이제 누월드 쪽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 대여금 나간 게 국내 법인에서 충당금으로 좀 추가 설정을 하게 되면서 요때 내용 때문에 국내 법인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실적은 지금 상해도 그렇고 광저우도 그렇고 두 달리스 신장을 잘 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6%가량 증가를 했고요. 광저우는 거의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가 2분기 때 한 자릿수 성장률이었다 보니까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정상화한 모습이고, 그리고 마진율도 일부 개선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군제 선주문에 대한 부분으로 공장을 정말로 엄청 계속 돌렸다고 하고, 심지어 국경절 연휴 때, 그러니까 10월 달 초죠. 이때에도 내내 공장을 돌려야 할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확실히 주문은 복주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고객 위주로,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을 주로 판매 채널로 삼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주문 들어왔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법인인데 이 미국이 신제품 및 원래 이제 예상했던 거는 하반기 때 조금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또 그리고 공급 계약을 장기적으로 했던 거에 대한 주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회사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제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품의 단가 상승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운송 비용 포함해서 그리고 인건비도 그렇고 뭐 이거는 전 업계에 좀 해당이 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쪽에 대한 코스트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회복이 약간은 더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업권 손상차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전사 순이익이 적자전환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지금 주가는 14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미국 때문에 좀 묻힌 게 저희가 추정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 좀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회계감사인이 이제 감사를 하고 나서 이 손상 처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회사 측도 뭐 하고 싶다고 또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실적이 저의 추정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슈 때문에 조금 부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LG 같은 대장주들이 업종을 끌고 나가지 못하면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상대적으로 조그만 업체들도 같이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 업종은 좀 스테이 로우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마트 실적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얼른 편집을 하고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